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악취와 교통 불편으로 골칫덩이였던 초량천이 다시 태어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는 6월 21일 문을 열고 9월 14일 폐장합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진 해수욕장 개장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시의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악취와 교통불편으로 골칫덩이였던 초량천이 다시 태어납니다. 생태하천 복원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동구가 나선 것인데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초량천악 광장.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 기원제를 올리고 하천에 흙공을 던지며 생태 복원을 기원합니다. 동구가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에 나선 겁니다. 복귀천인 초량천은 부산시가 복귀를 뜯어내고 하천으로 복원한 곳.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천 양옆은 콘크리트로 덮이고 주변 생활하수가 흘러들면서 악취와 모기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엔 수생식물이 살지 못해 이끼가 자라는 등 생태하천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친수 공간도 없고 교통 체증까지 유발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기도 너무 많이 생기고 차도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인도에다가 차 대놓으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도 많고 또 일단은 이 생태 하천이 생기면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너무 건물 자체도 너무 안 깨끗하고 오늘 이렇게 기원제를 함으로써 나중에 얼마나 좋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구간을 정비하는 대공사입니다. 동구는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일부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 하천으로 바꿉니다. 상부에는 오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한 사람 지나기도 좁았던 데크 폭도 넓혀 편의성도 높입니다. 회전교차로 등 교통체계도 개선해 광장과 편의시설도 보강합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2월까지가 목표지만 동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량천 생태하천이 복원되면은 수질이 개선되어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데크 확장 구간에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버스킹 존을 활성화하여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나고 불편한 하천을 생태하천이란 이름처럼 되살릴 수 있을지 초량천의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바다는 이미 피서객 맞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도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6월 21일 문을 열고 9월 14일에 폐장하는데요. 부산의 해변, 올여름에는 더 일찍,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해운대 해수욕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안개가 내려앉은 해운대 해수욕장 해안가를 거니는 사람들.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 전이지만 꽤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진 6월 21일 해운대 해수욕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후변화로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등 여름이 길어지면서 해수욕장 문화도 바뀐 겁니다.
작년에는 9월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저희가 그 만족도를 조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라진 해수욕장 전면 개장에 손님 맞을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사장인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 공간 준비가 한창입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곳곳을 정비하고 샤워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도 입수 금지 구역이나 야간 입수자를 자동으로 감지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방송이 이뤄지는 지능형 CCTV가 운영됩니다. 일찍 문을 열고 더 오랜 기간 운영하는 만큼 해운대 120여 명의 안전요원들은 일찌감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인명구조 활동뿐 아니라 해파리의 출몰이나 이한류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 훈련부터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 육상, 해상, 그다음에 민원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합류가 급격히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부분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합류 상황에서 피서객들이 떠내려 간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 구조를 할 수 있게끔. 피서객들의 발길을 잡을 이색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던 프로모션 존에선 군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강철 캠프가 운영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해수욕이 불가능하지만 낮과는 또 다른 해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소음 DJ 파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른 개장을 앞둔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을 맞을 채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여름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시의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18년 동안 수천억 원의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왔고 지난해 적자 규모만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출이자만 연간 110억 원에 달하는데 시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도 부족할 예산이라며 정부의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대출이자 절감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필수 공익사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 개정 건의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사칭범은 시 공무원을 사칭해 명함까지 제작하고 소상공인에게 운동기구와 제세동기 납품을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강서구청과 수영구청에서도 발생해 실제 공무원 명의 도용과 가짜 회식 주문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무원 이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회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4분의 기적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CPR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구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을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랑 응급치료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 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쳤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흥기를 걸어온 배석주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는 17일 이지스 자산운용과 1조 8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산업 활성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명지 녹산 국가산단에 대형 데이터 센터 2기가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와 약 7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을 앞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막말 논란이 빚은 김민아 의원 등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이우태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자문위 위촉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태화 의장은 서명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고난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결격 사유도 없다며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